자, 오늘의 주제는요. 저금리 고물가 시대를 대비한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보험 만나보기 위해서 김성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 하루 살기에도 벅찬 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서 연금만 한 게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관심을 좀 주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연금에 대해서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앵커님은 그 테스 형님을 아실까요? 테스 형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그 나훈아 씨께서 네네.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네. 엄청 인기를 끈 그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너 자신을 알라? 네, 이건 유명하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하면 우리가 시청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투자를 전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름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자, 돈에 대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돈을 대한 생각, 또 돈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 글을 준비해봤어요. 자, 어디 금융회사의 카피인데요. 너 자산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네, 글자가 한 글자 바뀌었습니다. 그쵸. 너의 자산을 알라. 알라. 맞는 네, 말이네요. 맞아요. 네. 그만큼 자기 자산, 돈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고요. 이제 심지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는 그 명령처럼 느껴지고요. 자, 저는 생각할 때 이 돈이라는 속성은 인격체 같아요. 살아있고 이제 귀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다루지 마세요라고 제가 하나 더 이제 넣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유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그 감정은 돈의 속성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띄워봤거든요. 돈에 대한 격언이 이렇게 많은 데에는 네. 그만큼 정말 모든 분들이 돈 하면서 네. 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돈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금리도 너무 낮고 네. 노후 준비는커녕 정말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에 대해서 모두 관심은 가지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돈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2000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았어요. 이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도 굉장히 이율이 9%대, 10%대 이렇게 높은 이율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2021년도를 사는데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할 때마다 0.75%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금리인 거죠. 저금리도 이제는 그쵸. 저금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제로금리 시대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가는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그래프가 떨어지는 그래프, 물가는 올라가는 그래프, 굉장히 악재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만 이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물가는 높아지니까 뭔가 이중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네,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은 딱 연금을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연금은 금융상품 중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취급을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도 이제 알아볼 수도 있고 증권사나 보험회사. 제가 보험으로 하는 큰 두 가지 이유는, 큰 단락으로는요, 이자 방식이 다르고 이제 세금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겨울에 눈을 뭉쳐서 한번 굴려보면 그 눈의 사이즈가 점차 커져요. 자, 내가 내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붙는다 그러면 얘는 단리 이자이지만 보험회사는 유일하게 복리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붙고 얘가 다시 원금이 돼서 이자가 붙고 원금이 돼서 이자가 붙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리 이자는 유일하게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큰 내용이고요. 옆에 보면 어떤 연도에 따른 도표가 있는데요. 자,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금을 내는 그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잠깐 도표를 보면 보통 도표에 의해서 주기가 한 3년, 4년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 비과세 기간을 이렇게 정할 때요. 네. 3, 4년마다 변경이 된다라는 거 아주 의미적인 시사가 있거든요. 자, 2017년에는 우리가 올납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그 일시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액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2억이 1억으로 된다거나 올납은 150만 원까지 된다거나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요 비과세는 붙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론 하나 떼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잖아요. 세금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비과세는 이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 주기가 3, 4년마다 변경이 된다라는 건 지금 아마 내년에도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보험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이미지만 보더라도 그 눈이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게 네네. 내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그 주목하시는 연금보험이 네네. 변액연금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자, 변액연금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변액연금을 많이 다 알고 계세요. 변액연금은 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이라던가 배당을 가져가는 형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회사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을 맡기는 그 회사, 특징적으로 두 가지 회사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신토로 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사는요. 국내 해외에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해외 채권을 갖고 운영하는 회사는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운영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게 없겠네요. 그죠. 해외 채권 비율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17개 나라에 그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는 나라 17개 나라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크게 미국이나 영국,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그 운영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또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채권을 비율을 넣을 수 있게 해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해외 채권 비율이 무려 36%나 이렇게 차지하는 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갈 수 있는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이제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투자하시는 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주식까지 네. 직접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보험사라고 하니까 조금 또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난 잘 못하겠다, 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투자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죠. 변액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그 회사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요런 시대를 도입이 되어서 자, 이 회사는 AI라는 이제 로봇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네.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자,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금융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자, 펀드 매니저가 한 자산에 또는 펀드 매니저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봇이 하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게 금융 빅데이터 학습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다라는 건 글로벌 시장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더 위험하거나 더 수익이 나거나 이런 부분을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니 우리가 리밸런싱 효과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국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요. 자산 배분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자금을 맡겨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수익을 네. 해외 채권에 투자하면은 네. 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수익률도 한번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수익률은 우리가 생명보험
협회라는 공시실로 들어가도 모든 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자, 전체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연한산 수익률이라고 해서 기간에 따른 수익률인데요. 보통은 평균 6에서 9% 이상의 수익률을 현재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은 계속 주가에 따라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변동이 되겠죠. 예,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얼만큼 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공시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말 그대로 누구나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돈을 모으고 싶고, 그렇죠. 자, 우리 연금은 보통 60세 이후에 연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60세에 5억이라는 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자, 20대도 30대도 50대도 모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평균 8% 수익으로 내가 5억을 만들어 볼 때, 자, 20대는 16만 5천 원이면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30대는 30만 원대인데요. 자, 50대는 무려 280만 원이에요. 자, 급격한 그래프를 보이고요. 예. 20대는 완만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5억이라는 자금을 만드는 게 그닥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찍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할 것 네네. 같은데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네,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할 텐데요. 네. 자, A사, B사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여러 회사 중에서 좀 더 높이 수익을 내기도 하고 운영 체계가 조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운영 핵심은 A사는 AI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24개 종의 펀드를 갖고 리밸런싱으로 하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3.375%의 이제 수익률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납입을 하고 거치해서 연금을 받을 때에도 투자 수익에 의해서 실적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자, 수익이 안 나도 내가 직전 연금액을 그대로 약속한 걸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매력적이고요. 자, B사는 해외 채권 비율을 유일하게 갖고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58종 앞에 회사보다는 더 많은 이제 펀드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도 우리가 보증이다, 미보증이다 해서 총 3가지인데 저거는 지금 최저연금 보증형으로 해서 수익의 실적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증형 2% 더하기 알파로 이렇게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B사도 이런 부분은 아주 매력적인 거죠. 좋습니다. 하나를 좀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전문가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네네. 좀 강조 좀 해주시죠. 자, 저는 물론 B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돈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지만 연금은 이렇게 회사가 다르니까 두 개를 다 선택해도 좋지만 B사는 운영사 수익률에 대한 강점이 있고 해외 채권의 비율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